안녕하세요. 저는 레벨라인에서 공간과 관련된 미디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고아라입니다. 저는 레벨9에서 정보 경험의 시각화를 담당하고 있는 디자이너 곽소라입니다. 저는 레벨9에서 아카이브 분석과 컨텐츠 기획을 맡고 있는 이현인입니다. 레벨라인은 정보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문화 자원들, 큐레이션된 아카이브, 그리고 문헌들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 맥락과 관점을 녹여서 새로운 미디어 경험, 그리고 공간 경험을 만들어내는 창작 그룹입니다. 저희 보타닉 메이즈 식물은 살아있다는 서울식물원의 열대관 그리고 지중해관에 살고 있는 12종의 식물의 어떤 생존 전략을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 전시에 오시게 되시면은 커다란 탐험 기지 같은 형태의 공간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이 공간 안에서는 저희가 상황실이라고 부르는 어떤 프로젝션 된 화면과 그리고 막루라고 부르는 아카이브 미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카이브 미디어를 탐색을 마치고 나서 관람객분들이 직접 스탬프를 찍어서 자기만의 어떤 탐험 일지, 식물 일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로가 도출된 가장 큰 이유는 미디어 안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라는 거에 그리고 게임 패드 같은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탐색하다가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경우를 좀 최소화하고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 오시는 관람객 분들의 어떤 다양한 연령층을 감안해서 이 길을 잃지 않고 쭉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민을 하다가 미로라는 형태를 고안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탐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된 것은 항상 저희 주변에 식물이 있지만 그것을 잘 들여다보지 못했던 과정을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식물의 세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식물의 이야기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탐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식물원에 오는 목적 또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보통은 학습하거나 무언가를 배우러 오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식물원의 경우에는 힐링을 하거나 식물을 보는 자체로도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시 구성함에 있어서도 어떤 정보를 정보로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간에서 어우러지고 이 식물의 정보를 습득하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기억을 해서 특징을 잘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또 원하면 식물의 그 정보를 온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디어에서는 식물원에서 볼 수 없는 생존 전략이나 이야기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에 이런 아카이브 미디어나 정보를 다룰 때 처음에 하는 행동이 어떤 카테고리나 범주 그리고 공통 분모를 찾는 데 많이 주력을 합니다. 이번 보타닉 메이즈 식물은 살아있다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각각의 어떤 맥락이나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더 살리려고 주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기존에 저희가 행과 열을 구분하는 그런 엑셀 같은 포맷으로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각각 하나씩 그 정보를 주관식처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보를 다루는 저희한테도 좀 무척 흥미로운 지점이었고, 또 식물은 어떤 한 생애 주기를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보통 어떤 이면만 본다거나 부분 그냥 꽃이 펼쳐져 있는 모습만 본다거나 아니면 꽃이 없을 때는 그냥 줄기만 본다거나 이런데 전체 과정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그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경우에는 어떤 유기적인 식물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은 공간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온실 속에서 수동적인 식물의 모습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본인들이 직접 살고 있고 생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을 미디어로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컨텐츠 측면으로도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시 기획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떤 식물을 이 게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아이템을 획득하듯이 이 식물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형태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식물원 측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 해설 투어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 디자이너 분들하고 저희 기획자하고 개발자 분들하고 다 같이 참여를 하면서 좀 기획 방향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해설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물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수동적이거나 혹은 되게 나약하거나 말이 없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되게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좀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도 식물은 살아있다라는 부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좀 정하게 됐고,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도 식물을 의인화한다거나 혹은 식물의 어떤 고정관념들 탈피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곳 프로젝트 홀 2는 일반적인 전시 공간과 다르게 오픈형 공간이었고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발방형 전시 공간이죠.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아도 좀 이 컨텐츠를 잘 인지할 수 있고 또 어떤 콘텐츠인지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저희에게도 숙제로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디어를 다룬다는 점에서 미디어를 경험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는 분들도 함께 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요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측면으로 저희는 프로젝션 월을 활용해서 미디어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 공간의 어떤 구성 요소들 그리고 저희가 전달하고자 했던 다양한 연출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또 스탬프를 찍는 활동을 통해서 미디어를 직접 경험하지 않는 분들도 아날로그적인 활동을 통해 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경험의 하나의 맥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경험 설계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보이는 시각화와 보이지 않는 시각화 두 가지 부분 모두를 다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듣기에 관람객층이 되게 다양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그런 시니어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아카이브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좀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접근성적인 측면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제약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을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 컨텐츠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식물의 세계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인터페이스가 게임 패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 패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나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획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 미지의 식물 세계를 탐색하는 데 있어 좀 맥락적으로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식물을 보러 오신 많은 분들께서 이 식물 각각의 생존 전략 그리고 식물이 이곳에 이제 뿌리 내리고 성장하기까지 과정 중에서 되게 의미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삶에 어떻게 대입을 해보고 또 자기가 조금 더 강인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의 삶의 노하우를 식물을 통해서 익혔으면 좋겠다, 감흥이 되는 그런 전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